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질 파트의 강의를 맡은 화학쌤입니다. 자, 여러분 책은 44페이지고요. 좀 더 빠르게 우리 이미 한번 들었던 수업 내용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면니까 열심히 듣고 시험에도 고득점을 받길 바래요. 자, 일단 44페이지는 이 단원명이 나와 있고요. 45페이지를 봅시다. 45페이지에 보면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소단원 제목으로 쭉 내용들이 나오는데 45페이지에 산소와 물 이 두 가지 종류의 화합물이 큼지막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6페이지에는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산소든 물이든 소금이든 우리 인류 생존에 아주 필수적인 물질이고요. 이 물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천천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5페이지를 보면요. 산소, 물 이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빨간색 공, 흰색 공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문자로도 나와 있어요. 산소는 O2. 우리가 O는 산소 원자라는 걸 알 거야. 그런데 두 개, 이렇게 산소 원자가 두 개 결합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화학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물도 마찬가지 H2O라 해가지고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라고 지금 문자로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보여 빨간색 공으로 이렇게 O 두 개가 붙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그림으로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옆에 보면 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이렇게 빨간색 공 이게 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흰색 공 두 개가 이렇게 화합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때 그림으로만 이렇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문자로 나타내는 방법이 간편하고, 자, 이렇게 쓰는 거를 바로 화학식이라고 부르고, 우리 산소와 물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산소는 비금속이죠. 비금속끼리 결합해 있는, 그 다음에 수소 두 개와 산소 한 개, 비금속끼리 결합해 있는 것들은 공유결합 화합물이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41페이지에 보면 공유결합 나오면서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다. 그래서 얘네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이니까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배웠죠.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문자로 나타내는 화학식을 우리는 분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 1-23 밑에 산소와 물의 분자 모형과 분자식이라 나오죠. 이렇게 그린 거는 분자 모형, 이거는 분자식이다.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 물질은 일정한 수의 원자가 공유결합을 해가지고 독립적인 분자를 이룬다 되어 있는데, 자, 이 독립적이란 말이 뭔 말인지 궁금할 거예요. 이 산소 분자를 더 그려볼까요? 조그맣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많이 지금 분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산소 분자들은 얘 분자 1, 얘 분자 2, 이 분자 3, 이 분자 4, 1번, 2번, 3번, 4번 분자들이 서로 독립적인 거야. 얘가 어떻게 움직이든 얘한테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죠. 1번 분자가 막 고속으로 달려서 2번 분자한테 부딪힌다면 당연히 2번 분자의 위치가 속도가 변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은 1번 분자가 여기로 움직이는 것과 2번 분자가 여기로 움직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각각 독립적인 개체다.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적인 분자를 이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봅시다. 이것들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화합물이고요. 독립적인 분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화학식으로 적는 거는 분자식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먼저 45페이지를 나머지 다 보기 전에 일단 넘어가 봅시다. 46페이지에 넘어가면요, 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소금은 화학식으로 어떻게 적냐면 NaCl, 그러니까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 또한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이온 결합 부분이 나오고요. 이온 결합이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마이너스, 양이온, 음이온이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는 당기는 힘, 인력이 작용하죠. 이 인력을 보고 정전기적 인력이라 하고요. 이 말은 중요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부분.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는 화합물,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온결합 화합물이죠. 이온결합 화합물. 자,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금방 전에 쌤이 표현을 할 때 분자식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잘 들은 친구는 알겠지만 화학식이라고 표현을 했죠. 화학식. 아니 이렇게 공유결합 화합물을 표현하는 화학식이 분자식이다. 그러면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을 표현하는 화학식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불러? 아니에요. 얘도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온결합 화합물들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과연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공유결합 화합물처럼 독립적인 분자를 두냐? 그렇지 않죠. 책을 여러분 46페이지를 계속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 그림을 하나 띄울게요. 이 그림처럼 염화나트륨의 모형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염화나트륨의 모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를 보면 초록색 공과 노란색 공이 정육면체 모양, 그러니까 주사위 모양이죠. 큐빅 모양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계속 교대로 반복돼서 이렇게 쭉 크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O2 같은 경우는 O2 두 개잖아.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연결 되어 있던 게 아니잖아요. O2 따로, 그리고 O2 따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동할 수 있었지만 NaCl은 그게 아니다. NaCl은 그게 아니라 정육면체로 무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NaCl 이거 하나와 또 다른 NaCl 이거 하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지금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몇 개 포함되어 있는지 세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소금 이렇게 결정들마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개수가 천차만별일 건데 우리가 몇 개 세는 거는 의미가 없죠.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의미 있는 거 NaCl이라 적을 수 있는 것은 Na 플러스가 한 개 있으면 똑같이 Cl 마이너스가 한 개 있는 겁니다. 왜? 이온결합 화합물은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 개도 남으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서 정기적으로 중성, 상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 46페이지에 있는 그 주사위 모양의 NaCl에 Na 플러스가 50개만큼 있고 50개만큼 있다면 Cl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50개만큼 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50대 50은 1대 1이지. 그래서 1, 1 이걸 생각해서 그냥 NaCl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이렇게 공유결합 화합물의 분자식처럼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게 아니라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 이 이온결합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 엄밀하게 말하면 이온이죠. 그 이온의 근간이 되는 원소 기호와 결합 비를 나타낸 거예요. Ca2 플러스 칼슘 이온이죠. 이것과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하게 되면 CaCl2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 염화칼슘이 나옵니다. 이 염화칼슘은 여기와 다른 점이 있죠. NaCl은 그냥 1, 1이라서 생략해서 적는데 CaCl2는 2가 있죠. 자, 이렇다는 거는 Ca 하나와 Cl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가 아니라 Ca2 플러스 하나가 있으면 Cl 마이너스는 그거의 2배만큼 개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CaCl2 이런 조각을 갖고 왔어. 여기에 Ca2 플러스 칼슘 이온이 만약에 100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조각 안에 Cl 마이너스는 자동적으로 200개 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성지가 왔네요. 200개 있다는 거를 자동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 Ca2 플러스가 100개 있다는 말은 플러스 전화가 플러스 200 있다는 거죠. 그죠? 2 플러스가 100개 있다니까 200 플러스 200이라는 소리죠. 이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00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지? 200에서 200을 빼야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하나 띄고 있는 얘가 Cl 마이너스가 200개 있어야만 마이너스 20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CaCl2 조각에 Ca2 플러스 100개 있다면 Cl 마이너스는 200개 있다는 거지. 거꾸로 Cl 마이너스가 100개 있다면 얘는 50개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결합 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실험식이라고 부릅니다. 실험식. 이거는 독립적인 분자가 아니다. 분자 자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얘네는 실험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각각의 정의를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분자식과 실험식의 정의를 한번 적어두고 필기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에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2가지가 분자식과 실험식이에요. 먼저 분자식.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화학식 중에 분자식은 화합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개수를 나타낸 화학식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공유결합 화합물, 이름부터가 분자식이기 때문에 분자를 구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 화합물을 표현할 때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실험식. 화합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와 비율을 나타낸 화학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는 우리 금방 전에 알아봤던 이온결합 화합물들이 되겠네요. 자, 이것들은 분자를 구성하지 못하니까 분자식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이것들의 화학식은 실험식으로 써야 된다. 비율을 나타냈다는 말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분자는 개수, 그냥 개수,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 개수를 나타냈고, 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곳이 분자식은 공유결합 화합물을 나타낼 때, 실험식은 이온결합 화합물을 나타낼 때 쓰입니다. 오케이. 그 외에 3번 시성식, 4번 구조식 있긴 하지만 책에 나오지 않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지만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살포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책에 나오는 45페이지, 46페이지에서는 이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을 안 하고 잠깐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항목을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45페이지 밑에 내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공유결합 화합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실생활 주변에서 찾는 문제 굉장히 과학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 책을 보면 우리 주변에는 마지막 문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수소 H2, 그 다음에 질소 N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그 다음에 메테인 CH4,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죠. 여러분 가스레인지 키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그 다음에 포도당 C6H12O6, 또 에탄올 C2H5OH, 또 뷰테인 C4H8, 맞나요? A가 아니죠. 10이죠. 또 뭐 있어? 설탕 C12H11O 몇이야? 아니지. 22지. 매정지가 오기 시작하네요. 11. 퇴근 시간이 다가오니까 점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켜지고 있습니다. C9H8O4. 얘는 아스피린이죠. 오케이.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제 어떤 범주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C와 H와 O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물이 적진 않을게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이거 같은 경우도 C와 H와 O, 그 다음에 N, 질소까지 포함한 이런 것들이라서 따로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보면 45페이지에 나오는 공유결합 화합물 예시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뭐 나온 탄수화물과 단백질도 그냥 말로 적을게요. 자, 이런 걸 보면 H 비금속이죠. N 비금속, CO 비금속, CH 비금속, 따 비금속. 비금속들끼리 결합한 것들은 공유결합 화합물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책 몇 페이지에? 41페이지에 나오죠? 그럼 비금속들끼리의 결합은 뭘까?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다 비금속끼리 결합, 공유결합 화합물. 그래서 이런 공유결합 화합을 나타낼 때는 분자식을 쓴다.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의 예시는 46페이지에 나오죠. 책을 넘겨서 보면 마지막 문단 바닷속의 아름다운 산호초나 탄산칼슘 CaCO3, 그 다음
밑에 수산화나트륨 NaOH. 그 다음 염화칼슘 CaCl2. 그 다음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이런 것들 잘 봅시다. Ca, 칼슘은 금속이죠. 금속과 C, 탄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 금속,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함께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이온 결합이고요. 왜?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금속과 비금속을 같이 놔두면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주고받죠.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다. 이온 결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온결합 화합물, 이온결합 화합물을 나타내는 화학식은 실험식이죠.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 내용이 여기 46페이지까지 내용이고요. 47페이지에서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염화칼슘을 제설제로 사용하는데, 제설제, 염화칼슘 여기 있다. 얘를 제설제로 사용하는데, 근데 이거는 요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거를 CaCl2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제설 효과가 있는 물질, 그게 뭐가 있을까? 친환경 물질이 뭐가 있을까? 이 CaCl2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동차와 도로를 부식시키고 가로수에 피해를 주거나 하천 오염시키는 등 뭐든지 과유불급이야. 많으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안 좋은 거죠. 환경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 염화칼슘을 대체할 수 있는 제설 효과가 있는 그런 제설제, 친환경 제설제를 찾아보자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있는 탐구를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많은 화합물이 있는데 이런 화합물이 이 CaCl2처럼 너무 많이 사용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고 너무 많이 사용되면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48페이지를 이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7페이지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고요. 공유결합 화합물과 이온결합 화합물.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겉보기 성질이라 하죠. 겉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수많은 화합물들이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러니까 설탕과 소금 같은 경우 상온에서 고체죠. 상온에서 고체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잖아요. 흰색 가루. 설탕도 흰색 가루, 소금도 흰색 가루. 당연히 많이 봐온 친구들은 한눈에 이렇게 살펴보면 구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들 아주 곱게 갈아서 비슷해 보이게 만들어 놓는다. 이거를 찍어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가 48페이지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따른 공유결합 화합물, 설탕은 공유결합 화합물이죠. 그 다음에 소금은 이온결합 화합물.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극명하게 갈리는 화합물들이지만 겉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분류를 해볼 것인가, 구분을 할 수 있는 성질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공유결합 화합물을 대표하는 설탕, 이 이온결합 화합물을 대표하는 소금, 이것들이 겉보기 성질은 비슷하더라. 둘 다 흰색이고 가루 형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상온에서 고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설탕이 공유결합 화합물, 소금이 이온결합 화합물, 이런 큰 차이가 있잖아요. 둘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도 성질 자체가 크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그럼 이거를 어떤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구분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과 소금을 맛을 보지 않고 구별하는 방법, 48페이지에 주요 골자인데 쭉 나오고 있죠. 자, 이거를 드립다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기 전에 화학쌤, 대형 유튜버 화학쌤의 영상부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커는 증류수입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입니다. 두 번째 비커는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에는 많은 이온이 녹아 있습니다. 세 번째 비커는 소금물입니다. 네 번째 비커는 설탕물입니다. 세 번째 비커인 소금물에는 Na+, Cl-,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번째 비커에는 설탕 분자가 물에 녹아 있습니다. 소금은 이온결합 화합물입니다. 소금물은 이온결합 화합물의 수용액입니다. 이온결합 화합물의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습니다. 설탕은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설탕물은 공유결합 화합물의 수용액입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의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순수한 물인 증류수는 공유결합 화합물입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은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영상에 나온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죠. 공유결합 화합물을 수용해, 그러니까 물에 녹였을 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전기전도성이 없다. 자, 그리고 이온결합 화합물은 물에 녹였을 때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 내용이었죠. 여튼 어떤 수용액이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전기전도성이 있기 위해서는 이온이 존재해야 됩니다. 물 속에 이온이 존재해야만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온들은 전하를 띠고 있죠. 하지만 공유결합 화합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아도 전하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액체랑 수용액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곤란해요. 액체랑 수용액이랑은 같은 게 아니죠. 같은 거면 왜 둘이 이렇게 적어놨겠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고체 상태의 소금은 우리 대부분 시공에서 고체 상태니까 고체 상태밖에 못 보지만 액체 상태로 녹일 수도 있죠. 아주 높은 온도로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버리게 되면 1400도쯤인가요? 그때 고체가 액체로 됩니다. 마치 얼음이 상온에 이렇게 바깥에 놔두면 물이 되는 것처럼 소금도 물에 녹아서가 아니고 지 스스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녹아버릴 수 있다, 액체가 돼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더 온도를 너무 더 올리게 되면 피처리가 되겠지. 그런 것처럼 이 액체는 물질 자체를 온도를 높여서 녹였다는 얘기지 물에 녹였다가 아니에요. 물에 녹인 건 수용액, 물에 녹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용액. 그래서 이 차이는 꼭 알아두길 바라고요. 공유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를 수가 없어요. 왜?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액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만 왜? 전하를 띠지 않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녹아버린 거죠. 공유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가 설탕이죠. 49페이지에 보면 보라 색깔로 설탕 분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고체 상태에서는 설탕 분자가 이렇게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체 상태는 설탕 분자들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 쌓여있는 것처럼 큐빅처럼 나타낸 거고요. 이걸 물에 녹이면 그냥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물 분자가 설탕 분자를 감싸고 이렇게 거리를 멀리 떨어뜨릴 뿐이에요. 뭔가 전하를 띈다거나 그러지 않아. 이온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는 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왜? 이온이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이온결합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인 소금 같은 경우 고체 상태에서는 Na+와 Cl-의 강한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전하를 띤 이온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로 너무 꽉 붙들고 있어. 친구들을 마치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 친구를 아무리 흔든다고 해도 친구들이 이렇게 쭉 길게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잘 흔들리지 않겠죠.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으나 액체 상태로 녹이게 되면 얘 자체를 온도를 높여서 녹이게 되면 이 정전기적 인력을 끊고 Na 플러스 Cl-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용액도 마찬가지의 경우입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을 물에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온화가 일어나죠. Na 플러스와 Cl-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대로 그냥 딱 하면 딱 흑백 논리로 딱딱 떨어지면 매우 좋겠지만 예외가 항상 어디나 존재하는 법이죠. 여기 예외가 존재합니다. 공유결합 화합물의 경우 수용액일 때, 수용액 상태일 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게 일반적이나 예외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49페이지에 나옵니다. 49페이지 주석에 달려있죠. 아주 작은 글씨로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해가지고 쭉 읽어보자니 염화수소와 암모니아 같은 경우 염화수소 HCl 얘를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암모니아 NH3 요런 두 가지 화합물은 분명히 공유결합 화합물이 맞아요. 비금속 공유결합 화합물이네. 그런데 얘를 물에 녹이니까 전기가 통하더라 그 말이야. 그럼 왜 그럴까? 보통 일반적으로 공유결합 화합물들은 수용액 물에 녹였을 때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전기전도성이 없는 거겠죠. 하지만 얘네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온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온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얘네가 물에 녹아서 어떻게 이온이 되냐? 화학 반응식을 써두면 아주 좋겠습니다. HCl은 물에 녹아서 이렇게 생긴 두 가지 이온을 만들어요. 뭐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양이 음이온이지. 이온을 만들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NH3도 물에 녹아서 이 두 가지 이온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온이 존재하죠 물에.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 책에 나오고,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이걸 표로 48페이지와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 이 표로 48페이지와 49페이지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겠어요. 금방 전에 본 영상과 지금 이 표를 설명했던 내용들 그리고 예외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철저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저기는 중단원 2단원이겠죠. 자연의 구성물질 여유부터 들어갈 텐데 여기 소단원 1단원 또한 제가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조금 길더라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오면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